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3대 양식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음식이 하나 또 있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양식 카레라고 아까 카레 나왔잖아요. 그렇죠. 바로 카레입니다. 카레 라이스. 카레는 1920년대 초에 대중화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인기가 1930년대에 절정을 달하게 됩니다. 1936년 오사카의 한 백화점 식당에서는 하루에 13,000개의 그릇이 팔릴 정도였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팔리지? 예, 그렇다면 인도의 커리는 어떻게 일본의 카레가 되었을까요? 뭐지? 그 계기는 역시 군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산무 카레를 먹었나? 어떻게 군대 이거는 연기 나지. 뭐 다 합리적이지가 않은데 군 전투에서 먹기엔. 예, 바로 1870년대 일본 군대 내에 퍼진 원인 불명의 한 병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병 때문에 이걸 먹었다고?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당시 일본군 내에선 극심한 근육 소모로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는 병이 유행하는데요. 어떤 병이었을까요? 정답. 예, 혜성 씨. 과학 시간에 비타민 결핍증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각기병? 예, 정답입니다. 오, 와 이거 어떻게 기억해? 이거는 네, 기억나는 게 계열병이랑 각기병밖에 없어요. 각기병 처음 들어요. 예. 각기병? 각기? 각기병은 말 그대로 극심한 근육 소모로 팔다리가 얇아져서 어머.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부전과 말초신경 장애를 초래하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각기병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좀 흔하지 않은데 유독 일본인들에게만 좀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왜지? 유전적인 이유인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병사들에게 많이 퍼져 있었으니까 그 문제가 좀 심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적당한 치료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사망자가 좀 발생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특히 육군에 비해서 바다를 향해야 하는 해군에서 그 각기병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78년 해군 총 4,528명 중에서 각기병 환자가 1,485명으로 약 33%가 각기병에 걸렸고 이 중 32명은 각기병으로 사망했었다라고 해요. 와, 심각했네. 그 정도면은 병력 손실도 네, 심각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군 당국도 본격적으로 각기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당시 해군 군의관이었던 다카키 카네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카키 카네이로는 각기병의 원인으로 이것을 지목했어요. 그게 흰쌀밥, 아, 예, 백미였습니다. 백미가 원인이라고요? 못 예. 먹어서? 아니죠. 너무 너무 많이 먹어서? 예. 서양 사람들은 이건데요. 백미를 안 먹으니까. 실제로 당시 병사들에게는 하루쌀 960g 정도가 제공됐는데 960g이요? 예. 960g? 당시 일반인의 하루쌀 소비량이 약 640g, 즉 4합 정도였으니까 하루 3끼 쌀밥을 충분히 먹고도 남는 양이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네. 근데 이 백미를 먹으면 왜 각기병이 증가하는 건가요? 예. 훗날 각기병의 원인이 좀 밝혀졌는데요. 바로 비타민 B1. 비타민 B1이 부족할 때 생긴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얗게 도정한 쌀밥만 먹을 때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현미가 백미로 도정되는 과정에서 껍질 부분에 겨에 포함된 비타민 B1이 깎여 나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잡곡밥을 먹으라고 하는 잡곡밥을 거네요. 먹으라는 것이 되는 거죠. 교수님 군대에서 그럼 반찬을 뭐 안 준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 무렵 일본군은 병사들에게 부식을 제공하는 대신에 현금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흰쌀밥은 주지만 반찬은 알아서 사 먹으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안 사 먹었구나, 아끼려고. 반찬을. 그러니까 아이고. 병사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미소시루와 단무지 정도로 최소한의 반찬으로만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을 파악한 해군 군의관 다카키 카네이로는 흰쌀밥 중심의 군대 식사를 바꿀 것을 제안하는데요.
이때 그가 떠올린 것이 바로 영국 해군의 식단이었습니다. 영국 해군. 닭깎이는 과거 영국 유학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당시 영국 해군들은 각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떠올리고 그들처럼 먹으면 각기병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님, 근데 이거는 다카키의 추측이지 뭐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건 아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카키는 그의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병식 실험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다카키는 과거 1882년 12월부터 83년 9월까지 9개월간 장기 항해를 떠났던 군함 류조호와 1884년 2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항해를 떠나는 군함 스크바호의 결과를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군함 류조호에서는 통상적인 흰 쌀밥과 부실한 반찬으로 식단을 했다는 거였고요. 군함 스크바호에서는 영국 해군의 식단을 참고로 하는 양식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스크바호에서는 밥 대신에 빵이나 건빵을 먹도록 했고 줄어든 주식분에 대해서는 육류나 어류, 콩류를 보충하도록 진행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 군함에서 각기병 환자가 더 많이 발생했을까요? 돈 아낀 배. 흰 쌀밥만 먹은. 네. 예, 표를 보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 흰쌀밥을 주식으로 한 군함 류조호에서는 376명의 승무원 중에 약 45%인 169명의 각기병 환자가 발생했고요. 그중 25명이 사망을 합니다. 와. 반면에 양식을 도입한 군함 스크바호에서는 333명의 승무원 중 경증의 각기병 환자 14명이 발생하긴 했지만 사망자 없이 전원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와. 류조는 괜히 죽었네. 예, 결과를 보니까 좀 어떠세요? 확실하네요. 식단 문제가 확실해요. 그러네요. 명확하죠?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네요. 네. 빵에는 비타민 B1이 가득한 밀가루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각기병이 덜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닭가기는 양식을 채택하여 각기병 사망자 발생률을 낮춤으로써 각기병이 백미를 먹는 식습관에서 온 것임을 증명할 수 있었던 거죠. 와. 그럼 교수님 닭깎이가 입증도 했겠다. 그럼 바로 병사들한테 도입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또 병사들에게 양식을 도입하는 과정은 또 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항감이 있겠죠. 또 맛있게 또 변형해야지 뭐. 예, 처음 닭깎이는 병사들에게 영국 해군의 식단과 똑같이 빵을 주식으로 스프와 함께 먹는 식단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병사들의 반발이 좀 매우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병사들에게 빵은 간식이지 밥 대신 먹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군 당국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닭깎이는 영국 해군의 식단을 곰곰이 떠올리면서 그들이 즐겨 먹던 음식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커리였어요. 카레.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커리는 사실 인도의 향신료잖아요. 그 여러 향신료를 이제 조합해서 만드는 음식인 거죠.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런 인도 커리의 맛에 매료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이제 식민지 본국이 되겠죠. 18세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인도의 커리를 영국에 가져오게 되는데 영국인들은 이걸 영국인의 입맛에 맞게 새롭게 혼합해서 정형화된 커리 가루를 제조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영국의 식품회사 크로스 앤드 블랙웰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커리 가루입니다. 와.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 커리 가루를 선보이면서 커리는 이제 영국의 가정에서 일상적인 요리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영국 해군의 식단에 사용되게 됩니다. 영국 해군에서는 커리 가루를 소고기 스프에 넣어서 먹었는데 커리가 자극성이 강한 향신료였기 때문에 음식의 보존성을 높이는 데 아주 유용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 밀가루가 들어간 누에 비타민 B1이 풍부했기 때문에 영국 해군에서는 각기병이 상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해군 군의관 닭깎이는 각기병이 발생하지 않는 영국 해군의 커리라면 일본 병사들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국에서 이미 고안된 제품인 커리 가루를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오. 그리고 이 커리를 일본에서는 카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카레. 까레. 예.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카레가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요. 아, 예, 이거는 좀 정답은 바로 개구리입니다. 왜? 그대로 올리냐 저걸. 아. 일본에서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카레 요리법은 개구리를 사용한 거였어요. 교수님 이거 아니지 않아요? 아 이거 심지어 통통해 살이. 어우. 듣도 보도 못했어요. 무슨 카레 쟤는 개구리 꼬이가 들어가. 야 다리살이 엄청난데? 사실 개구리를 재료로 쓴 카레는 인도에서도 볼 수 없었고요. 영국의 요리법에도 전혀 나오진 않아요. 그렇다면 왜 일본은 개구리를 넣었을까? 왜 그랬지? 왜 넣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추측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개항지에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국인이 데려온 요리사가 당시 중국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서양 요리인 카레를 중국식으로 변형하면서 개구리가 들어간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썰이 있습니다. 아니 중국도 저렇게 개구리 막 먹진 너무 않는데. 싫어. 중국도 중국이지 뭐 시키는 대로 만들 것이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제가 봤을 때 그 중국 요리사 바로 잘렸어요. 배에서 아마 구명조끼 태워갖고 바다에 던졌어. 내가 선장이라면. 근데 개구리 맛있어요. 왜? 저도 중국에서 먹어봤거든요. 진짜 닭고기 같아요. 그냥 닭고기를 드세요. 그러게요. 닭고기 같은 걸 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닭고기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나 어우. 너무 이상해. 그럼 지금 뭐 저 개구리 카레가 해군한테 보급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개구리 카레를 먹다가 이후 소고기가 보급되면서 소고기로 대체되는 식으로 일본 카레의 재료도 조금씩 변화하게 됐던 거죠. 일본 해군에 카레가 전해졌을 때에도 소고기 카레였어요. 아 그렇겠죠. 개구리는 깜짝이야. 아주 잠깐입니다. 자꾸 상상돼. 과연 이 카레를 맛본 일본 해군 병사들은 어땠을까요? 미쳐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겠지. 왜냐면 맨밥만 먹다가. 예, 이때 쌀밥, 현미밥 같은 거에 이제 카레를 이제 뿌려서 얹혀서 먹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카레의 향도 덜어지고 병사들이 좋아하는 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반응이 되게 좋았다라고 해요. 특히 일본 카레에는 영국 커리보다 비타민 B1이 풍부한 밀가루를 넉넉히 넣어서 각기병 예방에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카레라이스를 도입하지 않은 육군에서는 각기병 사망자가 4,064명, 해군에서는 각기병 사망자가 단 3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이 요리를 카레 라이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카레 라이스가 됐구나. 예.